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5월 30일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5월도 이제 끝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이제 오늘이 또 사전투표 이틀째가 되고요. 어제 사전투표가 어마어마하게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20%에 육박하는 수준 19.47 뭐 이 정도 아마 나왔던 것 같고요. 역대급 사전 투표율 아마 오늘까지 하게 되면 보통 두 번째 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40%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사전 투표라기보다는 본 투표 이틀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다음 5년을 결정할 또 중요한 선거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혹시 깜빡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본투표에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오늘 정도 미리 투표를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디에서든 투표하실 수 있고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고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아침에 놀란 건 좀 좋게 놀란 거죠. IEEPA라고 하는 네.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근거법으로 사용했던 게 무효다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거 무역확장법하고 그다음에 무역법 우리가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그거하고 다른 거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요 내용들을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좀 전해줄 겁니다. 권순우 취재팀장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꽤 많은 분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우 대표가 나오셔서 그 전망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도 미국 참 난리였네요. 왜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어제 그 관세를 뭐 매기네 안 매기네 얘기할 네네. 때 제가 처음에 관세 취재했을 때 이 사안 요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었어요. 혹시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억지를 부리니까 저 억지를 부리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거냐? 네. 그랬더니 그렇게 뭐 누가 뭐 소송을 걸 거다. 누군가가 소송을 걸 거다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재판을 하겠죠. 네. 재판을 해서 만약에 행정부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항소를 하겠죠. 네. 그러면 트럼프 임기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된다고 보고 해야 된다. 이게 미국 변호사님이 얘기를 그때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법을 그냥 어겨도 되는 거야? 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됩니다. 네. 그럴 권한을 미국인들은 트럼프에게 부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네. 이게 법을 어겼을 때 사법부가 견제하는 데는 시차가 꽤 걸린다라는 거죠. 네. 어제 증시는 뭐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관세 안 매긴다 그랬을 때 그 주가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이게 항소법원에서 뭐 일단 유지는 한다 그래가지고 좀 약세가 좀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9% 상승, S&P 500은 0.4%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이번에 관세 무효 결정에 뭐 증시가 좀 휘둘렸던 그런 일인데 자세한 소식은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0.3%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그 관세를 막기 전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2%로 이제 그 잠정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속보치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잠정치는 마이너스 0.2니까 조금 뭐 개선이 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그 미국의 GDP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관세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속보치, 잠정치, 뭐 확정식이 이제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것도 좀 이상하잖아, 웃기잖아요. 왜요?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른 건 좀 이상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그래도 이제 다시
정상을 좀 찾아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테슬라는 또 오르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죠. 보셨어요? 또 그 사이에? 예, 봤는데 아직 뭐 큰 변화는 없네. 예, 그냥 뭐 유지. 잠깐만. 왜요? 어제 한 2, 3%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강보합. 아 강보합에서 0.4%. 예. 0.4%. 그 정도는 뭐 오른 것도 아니지 뭐. 이거 봐 욕심이 커지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예, 그 미국 이거 1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저희 3프로 TV에서 코트라 이정 부사장님 나오셔가지고 했던 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재미는 없어요. 그게 재밌는 건 아닌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조항은 어떤 관세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한 거고 네. 어떤 관세는 어떤 걸 근거로 한 거고 어떤 걸 어떤 걸 근거로 하고 품목별로 보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네. 뭘로 검색하면 나와요? 코트라 3% 검색하면 나오고 코트라 3%. 네, 네, 한번 3% 코트라? 3% 코트라.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게 있다는 거. 예, 예. 예, 네, 그래서 딱 나와요. 3% 코트라 하면 제일 위에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코트라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말과 네. 백악관의 그 어떤 발표와 그리고 관보와 네. 또 이제 세관이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워낙 자주 바뀌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세관에까지 반영이 되는데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밤새도록 그냥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관세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같이 보시면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아닙니다. 네. 요건 아니에요. I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 IEPA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이라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 부과했던 25% 펜타닐 관세, 네. 그리고 중국산 20% 이것도 펜타닐 관세, 네. 그리고 기본 관세 10%, 그리고 이거 무역 적자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창 매겨놨던 거 있죠. 네. 그거 이른바 상호관세라고 불리는 네. 그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눠보면 펜타닐 관세,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이게 IEPA. 그쵸. 예. 네. 이걸 보편관세라고 부르죠. 예, 10%까지 매긴 거.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상한 거였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나라가 막 엄청 막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네. 긴급하게 관세를 매겨야 될 때 쓰는 법입니다. 미국이랑 누구 전쟁합니까? 그리고 한국이랑 무역을 하는 게 미국의 막 국가 안보 위협을 막 줘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다 때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도 그 연방헌법은 관세 부과권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다. 네. 의회. 예. 세금을 매기는 거는 의회에서 매기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냥 비상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부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한다. 그리고 이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네. 이거를 네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매기라 그러는 게 아니고 비상사태 대응에 한정되고 무제한적으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이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네. 법의 원래 취지가 이게 아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거는 굳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1973년에 만들었던 통상법 제122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관련한 법 조항이 있다. 네, 네. 이거는 무역 수지 적자 등 무역 불균형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은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백악관에서 알아요. 아는데 이거 적용하면은 150일까지밖에 부과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관세도 15%까지밖에 부과가 안 되니까 이게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국가비상사태냐. 무역 수지가 문제가 되는 거라면 멀쩡히 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적용했냐라고 해가지고 이걸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더니 항소법원에서는 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유지한다. 라고 항소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1심 판결이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항소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7월 9일 우리가 네. 줄라이 패키지 얘기를 하니까 7월 9일 이후에 나오면은 뭐 별 의미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뭐 여기도 또 약간 프레임 게임을 좀 합니다. 네. 액티비스트 판사 보고 액티비스트 운동가 네. 운동가 같은 판사가 이 중요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걸 지연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펜타닐 위기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은 매우 충격적이다. 약간은 좀 정치 프레임을 네. 판사한테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한 서너 개의 방법이 더 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뭐 그 아까 국제 비상경제 그거 아니면 딴 걸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딴 걸로 해서 만약 소송 또 걸잖아요. 네. 그럼 또 그 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일단은 가고 있다. 네. 예, 법으로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세 관련해서도 하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됐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뭐 유럽에 대해 매기기로 했던 것도 물러서고 중국에 매기기로 했던 것도 물러서고 법원에서도 지금 제동 걸고 있고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 의회에서의 또 태클은 분명히 또 있긴 있군. 요건 뭐 트럼프라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겠네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막 그 완전 깽판을 부렸다는 썰이 아니라 예. 기자가 이제 그 의원총회 가가지고 대통령 깽판 부린 얘기를 듣고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엄청 화냈다는 거 맞냐? 그랬더니 no 그러면서 막 그랬대. 아니 내가 안에서 들었다는 사람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랬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여튼 그러나 법원 판단은 일단은 트럼프 손을 들었다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트럼프가 일단 하는 걸 막지는 법으로는 못했다. 요 뉴스를 첫 번째로 좀 전해주신 거고요. 예.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는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건데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본 건데 제가 이게 한국은행 자료 보다가 이 FFF가 뭘까? F 보도자료 써 있는 FFF. 여기는 F가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F가 세 개예요. 아, 팀장님 진짜 기자다. 이거 파이널이 아닐까. 최종. 보통 이제 그런 거 하긴 하죠. 뭐 해놓고 이제 요거는 초안, 그다음에 이거 최종,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버전 1, 버전 3, 파이널 1, 파이널 2, 파이널 3. FFF. 좋다. 요거는 한 번에 통과가 됐는데 네네. 얘는 통과가 안 된 게 됐구나. 아닐까. 경제 전망. 네, 우리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제 투자 대조표 같은 거야 뭐 요거는 그냥 뭐 한 번에 당연히 딱 숫자 나오는 건데 네. 경제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래 되겠냐 이거 이렇게 된다고 뭐 이러면 이제 한 번 더 최종 갈 수 있죠. 한국은행이 수정 많이 하기로 되게 유명한 조직입니다. 진짜 토시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리면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거의 그 할 때마다 빨간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출입할 때는 이게 A4지 다시 뽑아가지고 빨간 줄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면 그 다시 쳐갖고 올리면 이거 그런 깐깐한 심지어 그 총재의 영어 네. 발표 문을 한국말로 일단 쓰잖아요. 그리고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 한국말도 오타 잡는 조직.
어차피 영어로 읽을 건데 굳이 굉장히 신중을 엄청나게 깐깐한 기하는 신중한 조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2.5%로 내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성장률이었죠. 성장률이 지금 전망이 1.5%에서 0.8%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전망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전에 전망했을 때가 1.5% 전망하면서 아우 정말 우리나라 성장률 다 망했네 그랬는데 네.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1.4로 전망을 했는데 1.1로 내렸고요. 네. 수출을 0.9를 하던 게 마이너스 0.1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2.6에서 1.8, 건설 투자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6.1. 네. 정말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지금 진짜 안 좋아요. 정말 뭐가 좀 제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전망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설명을 좀 이창훈 총재가 좀 했는데 수출 부분이 생각보다 더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출은 기여도가 빵입니다. 빵. 그래요? 원래 우리가 내수가 지금 되게 안 좋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안 좋거든요, 내수도. 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수출이 그나마라도 한 1분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버텼는데 그냥 이제 수출 기여도가 빵 잡고 나니까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0.8%가 나온 겁니다. 그나마라도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었던 거는 거의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이 1,300원대로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그나마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로 안정세를 좀 지속할 전망이 나오니까 이러니까 좀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고 좀 더 내릴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창훈 총재 때 한국은행 한번 출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상세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금통위원 6명 중에 4명은 3개월 내에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때 경기 회복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과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100%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이거 짜고 한 겁니다. 짜고 했다라는 게 합을 맞춰서 한 거예요. 네. 한국은행 독립성을 얘기하지만 독립성이라는 거는 섬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금융위원회에서 DSR 3단계 규제 내놓은 게 네. 이거 타이밍 맞춰서 한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테니 DSR을 높여놔야지. 그 DSR을 시점쯤에. 높여서 거기다 잡아놓고 네. 그다음 한국은행 금리 낮추고 네. 한국은행 금리 낮추기 전에 이거 발표해가지고 가계부채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그널 주고 이거 맞춰서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은행이랑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발표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충분히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정부가 세부적으로 부동산 가계부채로 가는 거는 벽을 치고 있구나. 네. 그리고 돈을 풀면은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금을 흘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줘야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거를 좀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그랬잖아요.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 됐는데 갑자기 DSR 규제 하려 그러다가 연기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여기서 푼다 그러더니 막 정부에서 갑자기 특례 대출로 막 그랬죠. 다 쏴버리고 네. 이랬을 때 부동산이 확 튀는 그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제는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금리를 내리는 부분들을 좀 호흡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전망을 하긴 했는데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0.3%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순수출 기여도가 빵인데 그것도 1분기에 좀 플러스 난 거 감안해서 하반기 마이너스 해서 이제 0.8% 성장의 내수 기여도가 0.8%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내수 기여도도 내년에 1.9%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같이 보시면은 올해가 0.8%인데 2026년에 GDP 성장률 전망은 1.6%예요. 네. 그럼 올해보다는 2배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순수출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잘 나올지를 모르겠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치에는 1차 추경 예산만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추가로 더 하게 되면은 성장률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5년 0.8%가 1차 추경을 넣은 거라고요? 넣은 계산? 예, 지금 네네. 요거요. 0.8%. 넣었는데 0.8이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조현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네. 네.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이 지금 법적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 네. 그냥 아예 공석이 된 거예요. 보통 그 기업 총수들 그렇게 법정 구속하는 거는 좀 매우 중대 범죄 뭐 이런 거 아니면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보통 뭐 집행유예 네. 주로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재벌 총수가 바로 법정 구속되는 케이스를 보기가 좀 드물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갖고 왔는데 저는 사실 이분의 범죄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이분이 왜 그렇게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은 죄에 비해서 여론의 주목도 굉장히 덜 받는 측면이 좀 있어요. 물론 한국타이어라는 회사가 그래도 꽤 큰 회사고 인지도도 되게 높은 그렇죠. 회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냥 할까? 그 전에 예.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뭐 일감 몰아주기 관련한 그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그 회사가 왜 그 계열사로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 조현범 회장이나 그 형이나 네. 그분들이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 맨날 거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이거를 왜 그냥 그 잘못한 걸 한번 살짝 좀 정리해 주시면 뭐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재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네. 그리고 경영권에 왜 자기가 집착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정말 거버넌스 딴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뭐 오너 회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경영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주주고 전문 경영인을 썼는데 전문 경영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자잘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잘한 거.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다 돈을 빌려 한 50억 정도를 돈 빌려줍니다. 네. 그냥 야 저 회사 50억 빌려줘 우리 회사 돈으로. 빌려주는 게. 네. 네. 그냥 친하니까 네. 그거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포르쉐, 페라리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해서 내가 그냥 쓴다. 그리고서 왜 이거 회사 돈으로 사서 맘대로 쓰십니까? 네. 라고 했더니 타이어 테스트 목적이었다. 아, 신박한데? 타이어 회사니까. 타이어 회사니까. 네. 네. 그러네. 그리고 그 이사비를 회사 돈으로 썼다. 자기 집 자기 이사하는데. 집 이사 비용. 그건 뭐예요? 뭐 트럭 타이어예요? 아, 그 뭐 연구이사 뭐 이런 거 불러갖고 그거를 회사 돈으로 냈다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 있던 가구를 집에 가져가서 썼다. 회사에 있는 가구를? 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겠지. 본인이 갖고 싶은 가구를 회사 이름으로 배송시켰겠죠. 뭐 그게 그거죠. 여튼 네. 회사 돈을 사서 그걸 이제 본인 집에 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게 그것도 업무상 배임 횡령을 해서 2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 가구 2억 6천만 원씩 샀어요? 뭐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월급 주는 운전기사를 와이프에게 배정했다. 회사 저기에서 월급 받는 운전기사인데 와이프 전용으로 네, 사모님 차 운전해라. 예, 예, 이것도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조현범 회장이 자기가 대주주고 전문 경영인 쓸 때 네.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경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이렇게 유죄로 나오진 않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MKT, 그러니까 한국 프리시전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서 한국 타이어가 써요. 네. 네. 이 회사한테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을 회사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갑 회사입니다. 왜 갑 회사면은 이게 조현범 회장하고 그 형하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갖고 그래요? 이 부분을 재판부는 이 몰드 가격 책정을 할 때 유리하게 하거나 왜곡됐거나 제조 원가가 과다 계상될 수 된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굳이 비싸게 팔진 않았다. 비싸게 팔진 않았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회사 기회 유용이라 그래가지고 꼭 비싸게 사지 않아도 네. 비싸게 사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좀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또 걸린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업무 대행 여행사를 특정 회사로 해달라는 청탁에 응했다. 에?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의 수많은 임직원들이 이래저래 출장도 가고 막 그러면 여행사를 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여행사를 여기다가 저희 여행사를 써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청탁을 한 거예요. 회장한테. 네. 그래가지고 거기 꽂아준 겁니다. 그러면 그 여행사가 비싸게 받지 않더라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특혜입니까? 네. 그리고서 이렇게 특혜를 받은 다음에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조 회장이 지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를 무상으로 아파트를? 그러니까 조현범 회장이 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청탁을 하고 나니까 네. 회장이 누구를 꽂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한테 줘. 야. 이상하죠. 저 이거 조금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라 아직 취재를 세세하게 못했는데 네. 이게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누구한테 아파트를 줬다는 거야?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니 무슨 저 뭐 노트북 준 것도 아니고. 노트북은 진짜 받기 힘들죠. 네. 아니 그 노트북 받는 거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안 되는데 아파트를 줬다는 게 네. 아무리 뭐 회사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뭐 타이어 뭐 어디에 납품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갖고 지금 많은 어떤 분들이 많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갖고 뭐 뉴스 3까지는 뭐 이렇게 좀 작은 뉴스 아니냐 하시는데 그죠? 이 그렇게 사람- 반응하신다니까요. 이게 작은 뉴스라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의 범죄 자체도 결코 작지도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기업계에 그러니까 상장회사 문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이 사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이 사람 말고도. 이거 이전에 이분 네. 이거 걸렸을 때도 그 6억 원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하청업체한테. 네. 근데 6억 원도 이렇게 6억 원을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500만 원씩 10년을 받았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상장 회사들 그러니까 오너가 경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오너가 제대로 경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짜잘한 거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짜잘한 짓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짜잘한 것까지 한다. 큰 것도 당연히 하고. 자, 하여튼 요런 우리 오너들의 좀 불법 행위들 이런 것들 잘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결국 이게 다 우리 주주들 혹은 뭐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비용들이라는 걸 우리가 사실 저는 뭐 근로자의 비용까지도, 그러니까 근로자의 월급도 저는 착취해 간 거라고 뭐 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주주 배당도 다 여기서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노트북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네. 오늘 또 갖고 왔습니다. 델 라티튜드 3510 블랙 노트북 A급 리퍼 제품인데 말이죠. 요거는 델 거고 네. 인텔 i5 프로세서를 쓰고 있고요. 램이 16기가 SSD 512기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15.6인치 윈도우 11 프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델 노트북은 델이죠. 네, 그래서 뭐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입문용으로도 충분한 네. 이런 델 노트북 저렴이 39만 8천 원, 39만 8천 원입니다. 39만 8천 원. 예, 요거 가격이면 저 애플워치보다도 싸고요. 그러네요. 39만 8천 원이면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저
시중에서 요즘에 조금 하는 투뿔 한우집 뭐 이런 데 가서 한 두세 명 먹으면 이 돈 또 나옵니다. 맞아요. 예, 1인분에 막 7, 8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거 뭐 한 4인분 먹고 뭐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가면 그냥 40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델 노트북 요걸로 39만 8천 원에 맞춰 놨고요. 그거 먹으면은 한 몇 시간 있으면 배설로 나오는데 이거는 몇 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죠? 그 삼계탕 어제 참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벌써 이제 배송 중인 분이 계신데 벌써 막 입에 군침 돈다고. 예, 저희가 항상 하여튼 어디와 비교해도 무조건 싸게 갖고 온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청소기 하면 요즘 어디입니까? 로보락이죠. 로보락이죠. 요즘 청소기에 로보락만 한 게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로보락 플렉시 프로 무선 청소기. 뭐 요즘 로보락의 로봇 청소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요건 네. 이제 무선 청소기. 아이고. 물 청소됩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네. 예, 물 청소도 가능한 이거는 흡입력이 그냥 로봇 청소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업소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17,000 파스칼. 예, 그리고 여기 온수로 이제 세척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온수로 뜨거운 게 막 스팀 막 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60도. 여기에서 이 요거 뭐죠? 걸레. 물걸레가 이걸 청소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요걸로 아주 편하게 집에서 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여기 이제 S급 리퍼 제품으로 무려 39만 8천 원. 39만 8천. 요것도 39만 8천 원이네. 오늘 딱 40만 원 밑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네, 39만 8천 원. 요거는 이제 다만 100대 한정 수량이라는 거. 둘 다 100대 한정 수량입니다. 네, 요거는 로보락 청소기 아시는 분들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 로보락 청소기는 이제 거의 요쪽 이제 명품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로보락이. 네. 자, 하여튼 뭐 사무실에서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댁에서 쓰셔도 괜찮고 특히 이제 조금 집이 넓다 싶은 분들은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집에 뭐 알레르기, 천식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좀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자주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먼지가 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럴 그렇죠. 때는 네. 물걸레질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기관지 안 좋아서 물걸레질 맨날 하다가 무릎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딜레마예요. 기관지 안 좋아서 물걸레질 하다가 무릎 나갈래? 아니 무릎 보호하다가 기관지 나갈래? 그러니까 그거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는 로보락 청소기로 가시라는 겁니다. 로보락 청소기. 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참 이건 이제 청소 안 할 때는 이거 운동기구로 써도 되죠. 아령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가벼워서 운동용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아직 가볍진 않아. 가벼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무선 청소기다 보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서. 배터리 들어가고 또 물걸레 이거 물 들어가잖아. 물도 들어가고.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가볍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벼울 수는 없죠. 네. 자, 요거로 깨끗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좋은 얘기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모비스가 물류센터 하나 경주에 만든다 그랬는데 축구장 11개 넓이의 물류센터를 진짜 국내에다가 이렇게 큰 거 투자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갖고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이거 생기면은 AS 부품 굉장히 빨리 들어올 겁니다. 근데 비교할 게 항상 축구장 11개, 축구장밖에 없나? 축구장. 맨날 뭐 넓이 비교하면 축구장하고 여의도. 축구장하고 여의도잖아요. 그렇게 없나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기준될 만한 걸 하나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들어온 거는 그 변기보다 뭐 세균 20배 더 많아. 뭐 이런 맨날 있잖아요. 아니 사실 변기는 깨끗해 맨날 청소하니까 변기보다 더러울 수밖에 없어. 웬만한 집이면 맨날 변기랑 비교하고 맨날 축구장 넓이 비교하고. 그럼 81,000 제곱킬로미터. 그 정도예요. 감이 안 온다. 24,000평. 81,000 제곱미터겠지. 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아니고.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권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은 쉬시고 모레도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사전 투표하시고 전 본투표할 겁니다. 본투표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3프로 방송을 통해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월스트리트와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14시간이라는 시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뉴스나 해설을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3프로는 서울 여의도와 뉴욕 월스트리트를 오가며 이 간극을 직접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GIN, 글로벌 인베스터스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는 뉴스나 해설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가의 목소리를 지연 없이 원본 그대로 고품질 한국어 더빙으로 눈으로 보기 어려운 순간엔 귀로 시간이 없다면 5분 요약 텍스트로 GIN은 월가의 현직 리서치들과 직접 협력합니다. JP 모간 수석 전략가 출신 톰 리, 모간 스탠리 기술 전략가 출신 마크 뉴턴 등 월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리얼타임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또한 월간으로는 월 2회 인터뷰 시리즈와 스페셜 대담 컨텐츠를 통해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투자 전략을 독점 제공합니다. 남들이 뉴스를 기다릴 때 당신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GIN, 월가와 당신 사이 오직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 또는 3프로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